네, 강지연의 트리플 P 시간입니다. 해외 시장에서 나왔던 이슈를 꼼꼼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또 우리 시장에 적용시켜서 또 공략 종목까지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강지연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더 뚫고 올라가기에는 상당한 좀 부담감이 있는 자리였는데 그래도 흐름 상당히 괜찮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호재성 모멘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 모습에다가 이제 이번 주에도 역시 불확실성 FOMC 회의라든지 독일 현재 ESM 판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유럽 증시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20일에서의 무제한 국채 매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우려감도 표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호재로서의 작용을 강하게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이 0.66%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프랑스가 0.26%, 영국이 0.3%, 그리고 이탈리아가 2.09%, 상대적으로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스페인은 0.26%로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수혜로 예상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이 계속된 대형 은행주들인데요. 커뮤니티 뱅크라든지 도이치뱅크, 소셜트제너럴, 바클레이즈 같은 이런 대형 은행주들이 5% 이상의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인피니온이라든지 푸조 이런 경기 민간주 섹터도 마찬가지, 그리고 리오틴토 같은 원자재 관련 섹터까지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통신주들은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와 은행주들은 강세를 띈 반면에 이제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은 상대적인 약세를 띠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예상보다는 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좀 나타내지 않을까라도 생각했었는데 그 기대치가 약해지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 같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면서 미증시도 그래도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12%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나스닥이 0.02%, 그리고 S&P 같은 경우 0.4%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부 다 이제 종가상으로는 다시금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JP 모건 같은 은행주 섹터가 강세를 띄었고,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 금요일날 상당히 큰 폭의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캐터필러 같은 이런 중장비 업체들도 강세를 띄고, 그리고 시장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알코아라 같은 비철금속이라든지 에스모빌이라든지 세브론텍사코 같은 원자재 관련주도 전반적인 강세를 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3분기에 PC 산업 둔화에 따른 실적 모멘텀을 하향 조정한 인텔 같은 경우는 3.5%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기술주에서 전반적인 약세를 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미국에서 발표가 나온 고용지표 결과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어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거의 큰 등락도 없었거든요. 뉴욕장에서는 반응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이번 고용지표로 인해서 조금 더 확신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잭슨 연설 이후에 버냉키 의장이 가장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바로 고용시장이었기 때문에 앞서 경제지표보다 고용시장에 대한 여건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었었고, 이 부분이 오히려 이제 안 좋게 나왔던 것이 이제 추가적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가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2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공격적인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냉키 의장도 이런 공격적인 정책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시장에서 좀 발표를 하고 있고요. 사실 앞서 바로 전날에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 이제 이번에 발표됐던 비농업 고용자 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 12만 5천 명에서 13만 명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그걸로 상회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9만 6천 명밖에 증가를 안 했기 때문에 앞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대로 시장에서 고용 지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놓고 본다면은 추가적인 이제 미국에서의 부양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유로화라든지 상품 시장 아주 전반적인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기대치가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FOMC 회의를 앞두고 발표가 된 이런 고용지표가 상당히 악화됐다는 부분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은 9월 달에 그러면 이번 FOMC 회의에서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올해 안에는 나오겠지만 이번 달은 아니라고 보세요? 저는 이번 달에 나올 가능성은 계속해서 높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번 달에 나오지 않는다면 연내에는 실시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에
아무래도 부양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버냉키 의장이 실질적으로 FOMC가 끝나고 바로 기자 연설을 할 수 있는 달이 바로 이번 달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 후에는 이제 미국에서 재정 절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럽으로 넘어가 보면 이번 주에 가장 이제 중점이 맞춰지고 있는 게 과연 독일 헌재에서 ESM 합헌 결정을 내려줄까 이 여부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유럽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는 사실 독일 헌재에서의 ESM을 이제 어느 정도 합헌이 되는지 이 여부인데요. 이게 된다면은 ESM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남은 유럽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리스와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언제 신청할까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하기 전에 먼저 선결적으로 이제 해결이 돼야 될 문제가 바로 ESM의 합헌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기대를 어느 정도 앞서는 계속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제 독일의 쇼이블레 장관 같은 경우 발언하는 부분을 본다면은 이 ESM이라든지 신재정 협약이라는 부분을 이제 추진을 할 때 이미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하고 추진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합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확신을 좀 가지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대부분 이 부분을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되어야지만 유럽의 불안 요소가 상당히 좀 해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에 하나 또 위헌 결정을 나오게 되면 뭐 그동안의 노력이 다 수포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뭐 가능성 거의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합헌 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죠. 12일에 결과 발표가 되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12일에 드라기 총재 국채 매입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 위계국이 좀 빠르게 진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국채 수익률 많이 떨어졌죠. 네, 국채 수익률이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제 5%대 중반인 5.6%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앞전에 이제 위기감이 좀 증폭이 되었을 때 7.5%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면적인 구제금융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그런 시장의 평가도 있었는데요. 이런 드라기 총재의 이제 적극적인 국채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가 나온 이후에는 5.6% 중반까지 떨어졌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5%대까지, 그러니까 5.05%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이고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까지도 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시장에서 안정성을 좀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유럽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해소되었다는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이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 증시라든지 상품 시장에서 확연하게 이제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7월달 산업 생산을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보합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이보다 상회한 1.3% 정도 증가를 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연율로 따지게 된다면은 감소세가 아직까지 이어지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독일에서의 이런 제조업 관련된 이런 산업 생산이 조금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APEC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는 크게 주목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뭐 간단하게 결과만 이야기를 하자면은 보호주의에 대해서는 좀 배격하고, 그리고 식량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하기로 했다 정도로 이제 합의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는 그다지 큰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외적으로 상품 시장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 마무리하자면은 유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정상 흐름을 밟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유로화 같은 경우는 1.279가 거의 1.28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달러 인덱스는 이제 80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80을 붕괴를 한다면은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원화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신흥 국가들의 환율 자체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증시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96불선을 회복해서 마감이 됐고, 금이라든지 은 같은 기금속을 비롯해서 전기동 같은 경우는 2에서 3.6%까지 굉장히 큰 폭의 강세에 뛰었기 때문에 그만큼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모아서 우리 시장에 적용을 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주는 기세 회생을 했던 것 같아요. 1900선까지 무너지면서 좀
좀 바닥까지 갔다가 한 네. 번에 좀 빠르게 뛰어 올라온 상태인데요. 이번 주에도 변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내부적으로도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고 외부적인 이벤트도 많습니다. 오늘장 출발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오늘장 출발도 금요일 날에 강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우선 유럽 시장의 불안감이 해소가 되니까 바로 증시에서 빠르게 수급에서의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이 이제 금요일 날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다시금 3천억이 넘는 매수세를 보였고, 앞서 시장에서 약간은 부정적이고 좀 보수적인 관점을 보였었던 투시라든지 연기금 같은 이런 기관들의 매수세가 더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타났고, 거기다 베이시스까지도 역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려하던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1930선 전후에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그만큼 수급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는 증시에서 유럽 시장의 불확실성만큼 우리나라 증시에 큰 악재로서 작용했던 그런 재료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르게 해소가 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은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좀 강한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국내 증시가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증시에 비교를 한다면은 여전히 좀 디스카운트를 좀 많이 받고 있고, 더군다나 중국 증시에 대해서 불안감, 중국에서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라든지 부양책이 추가로 나온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회의적인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 중국 증시가 빠르게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중국 증시에도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역시나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과의 디커플링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금이 21선을 뭐 기술적으로는 안착하는 테스트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상승 흐름은 이제 추세적으로 다시 2차 상승이 가능한 권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도 이번 주에 FOMC 회의라든지 독일의 헌재 판결이라든지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어느 정도는 좀 아직까지는 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좀 긍정적인 관점이 지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2조 1천억 정도의 경기 부양책을 금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시에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금요일장에 급등이 나왔을 때요. 물론 외국인이 돌아오긴 했지만 막판에 또 투신권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네. 그 전날에 1900선을 이탈했을 때는 저가 매수에 투신권이 나서 주는구나 했는데, 많이 뚫고 올라갔을 때도 투신권이 더 많이 샀거든요. 이런 네.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좀 더 사실 이제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강세에 뛰었던 그 흐름보다 더 강한 시세가 이번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기관 투자들이 앞서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 차익 쪽에서의 매물을 상당히 많이 쏟아내었고, 어느 정도 이제는 매물 자체가 상당히 좀 얇아졌다라고 보시면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주식을 먼저 선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선매도를 했던 부분이 좀 과하게 잡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증시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 기관 투자들이 강한 매수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펀드 내외에서 주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올해 거의 최저치 수준까지도 떨어뜨려놨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해소는 결국은 주식시장 그 펀드 내에서도 주식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진입한 만큼 투신권이라든지 이쪽에서도 강한 매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펀드 환매 역시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펀드 최저점 기준으로 현재까지 펀드 환매가 추가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약 1조 5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라는 점에서 증시에서 이제는 기관 투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관점, 그 시장을 좀 약간은 짓누르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이번에는 좀 완연하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중소형주가 딱 랠리를 한참 펼치고 있을 때 딱 고점을 찍었을 때 이제 정리하자라고 사인을 주셨고, 네. 이제 낙폭과대 대형주를 계속해서 매수하자는 그런 사인을 주셨거든요. 네. 상당히 좀 전략이 적중을 했습니다. 이제 대형주 내에서 계속해서 종목을 좀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될까요? 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이끌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과 좀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들은 그대로 끌고 가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사실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중국 관련 섹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의 하반기 소매 판매 기대라든지 미국에서의 추가 부양책에 관련된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되는데, 그 나머지 섹터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순환매를 계속해서 노리시는 게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지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모멘텀이고 바닥부터 올라오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끌고 가신 포지션을 취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금일 어느 정도 보셔야 될 업종이 증권과 건설, 석유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증권 건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정부에서의 추가적인 부양책이 대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은행에 대한 이자를 좀 낮추는 부분,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 이런 쪽으로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증권과 건설, 석유화학 같은 경우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좋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쪽 섹터에서 오늘 종목 골라오셨겠네요. 네, 오늘 네. 이제 건설주 중에서 앞서도 이제 건설주는 현대건설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좀 대림 산업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도 유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석유화 업황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대림 산업은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같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최근 들어서 뭐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받게 된다면은 당연히 강세를 띌 수 있다는 점에서 대림 산업을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기술적인 분석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림 산업 같은 경우는 앞서 주가가 계속해서 박스권 97,000원과 하단이었던 86,000원 사이에서 움직였는데요. 하단은 이번에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오면서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21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상방으로 바뀌면서 21선 쌍바닥이 완성되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매수는 전일의 종가였던 93,500원에서 매수를 하고, 목표가는 이 전고점 바로 직전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하락 추세가 맞물리는 구간이 걸리기 때문에 102,5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짧게 89,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워낙에 또 대형주에서 볼 종목이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건설주 좀 주목하고 계신데요. 대림산업 저희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강재현의 트리플 P 시간에 좀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토마토 모닝쇼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